여러분, 경찰서보다 더 무서운 데가 하나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경찰서보다 더 무서운 데가 있다. 뭐 개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국세청 세무조사 받으면 거의 뭐 탈탈 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세청 세무조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드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들으시는 거를 원합니다. 네,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현금 함부로 찾지 마세요. 현금 함부로 찾지 마시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보통 우리가 현금을 찾는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소액으로 뭐 3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가지 이 사례가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분양권 거래를 했어. 분양권 거래를 했는데 보통 이제 분양권 거래에서 뭐 계약금 당연히 10%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거 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미엄 돈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3,500으로 칠게요. 프리미엄 3,500이 줬는데 우리가 지금 분양권 거래할 때 1년 이내는 지금 몇 프로죠? 70%죠. 70%.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이 3,500을 그대로 신고하게 되면 이 70%의 매도자 입장에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신고 금액을 누락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3,500을 그대로 받는데 1,000은 신고를 하는 거죠. 1,000은 신고를 해서 복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챙겨가는 거고, 그리고 3,500에 대해서 2,50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찰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죠. 그럼 2,500은 현금을 받고 1,000만 원은 계좌이체를 실제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탈세죠. 탈세. 어떻게 보면 현금 소득 신고를 안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양도 신고 이런 것도 다 탈세라고 볼 수 있죠. 웬만하면 이제 이런 거를 다운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했을 때 현금을 보통 찾잖아요. 근데 이거를 쉽게 해서 현금을 찾을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때는 2019년입니다. 2019년 7월 1일 날 이제 발표를 합니다. 7월 1일부터 특별금융거래보고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이 바뀌는데, 이거만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중요한 건 1,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다.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되는 건 이 기준이 이거예요. 자금 세탁, 불법 자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도박, 배팅, 불법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아까 부동산 탈세라든지 모든 현금성 그런 탈세에 대한 유통 원전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계좌가 이체는 당연히 이제 안 남죠. 안 남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남는데, 현금, 여기서 말한 건 현금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에 대해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명시를 정확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자,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CTR 1일,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래일 동안 얼마? 1,000만 원. 아까 명시했던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실언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을 객관적 사실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그럼 보고가 됐으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우리가 말하는 뱅크는 뭐 국민, 우리, 신한, 뭐 하나 등등 있겠죠. 그런 뱅크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내가 현찰을 찾았어. 그리고 또 입금했어. 그런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 아까 말했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돼 있고, 얘네가 이제 좀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려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10개 중에 뭐 3-4가지가 의심스러워. 그런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에. 그럼 국세청에서 보고를 받았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확인해보고 조사를 나오겠죠. 그래서 뭐 통지서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소명을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역으로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예 애당초부터 국세청이 여기 좀 의심이 되는데 뭔가 자료를 찾고 싶어. 그럴 때 요청하겠죠. 요청해서 이렇게 다시 요청해서 다시 자료 받고 다시 자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표적이 되고 뭔가가 이제 찍히는 순간 웬만하면 이제 뭐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애당초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도대체 정확히 기준이 뭐냐, 일단 몇 가지 사례를 보고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타인,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계좌로 1천만 원 송금한 다음에 그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는다면 이거는 보고 대상이 맞다. 자, 1천만 원을 송금했어. 그리고 1천만 원 현금을 찾았잖아. 그죠? 근데 송금은 말 그대로 이 계좌이체잖아요. 계좌이체는 기록을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지만 현금으로 1천만 원 출금했으니 찾았으니 이건 해당이 된다. 자, 두 번째 사례 가볼게요. A은행에서 아침에 700만 원 현금 출금했고 동일한 날, 그러니까 같은 하루에 똑같은 은행에서 300만 원 추가로 현금 추가했을 땐 보고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700 했고 300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은행에서 하루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야, A은행에서 700을 출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A은행이 아니라 B은행 다른 은행에서 300을 찾았어. 그러면 이건 보고 대상이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자, 다시 A은행에서 700 찾고 B은행에서 300 찾으면 이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ATM 기계 A의 ATM 기계에서 300만 원 찾고 내가 또 A은행 직접 창구에서 가가지고 700을 찾았어. 이것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ATM도 똑같은 현금 출금 기록이 남고 이쪽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자동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900을 찾는다.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보고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의심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뭐 한 4천만 원 찾아야 돼. 4천만 원 좀 찾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900 찾고 또 가서 900 찾고 또 900 찾고 이런 식으로 계속 900 찾다 보면 그 은행 그 출구 우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의심되도록 하게 되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하는 건 이분들의 의무예요. 의무. 이거를 보고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장사를 하시는 거야. 현금 장사를 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거는 매출이 잡히지만 현금으로 해서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현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좀 자기는 피했다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900, 또 900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의심이 되면 신고해가지고 세금 탈루의 조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례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부동산 APT를 증여를 해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2억을 줬어. 2억을 줬는데 이 2억에 대해서 현금을 찾아내는 2억에 대해서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의심이 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 소명자를 내라 라고 했을 때 이걸 냈는데 미심쩍어 해가지고 다시 결론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2억에 대한
이 세금 이거 조사 걸리고 이게 2억을 줬을 때 이 아버지의 뭐 사업장이라든지 이 아버지의 세무조사까지 더블로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상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세무조사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게끔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고액 거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요즘에 기름값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물가가 겁내 오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고액 거래 제도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하향했잖아요. 왜냐면 5천 했다가 2천 했다가 1,000으로 이렇게 줄어든 거니까 하향을 했습니다. 어쨌든 룰은 룰이니까 이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동일 은행은 무조건 보고가 돼 있으니까 은행을 분산시키든가 아니면 1일 동안 하지 말고 날짜를 분산시키든가 다시 은행을 분산시키든가 아니면 날짜를 분산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하든지 뭐 최대한 자동 보고 안 되도록 머리를 써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룰 자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루 동안 이 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혹은 출금했을 때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 시 거래 금액 등을 객관적인 사실을 자동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들어가고 이게 국세청에 바로 보고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의심되는 거래를만 통보를 해서 국세청에 또 통보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 통보가 되면 다시 들어오겠죠. 역으로 들어와서 소명자로 내려오겠죠. 그럼 통지서 날라오겠죠. 그때부터 머리 아프시겠죠. 그래서 현금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의 제대로 알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찾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계좌이체는 그 기록은 남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얘네가 보고는 되진 않죠. 실제적으로 뭐가 의심이 되면은 역으로 기록이 남을 게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계좌이체가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무턱대고 현금 찾았다가 낭패 볼 수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절대적으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꼭 숙지를 해서 우리가 모든 거래를 할 때 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